집이라는 것을 돈을 모아서 사겠다라고 접근하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작가님의 핵심 투자 인사이트가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닌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제가 20대에 서울 30평 자가 실거주까지 부동산 책을 무려 20권이나 읽어봤는데요. 막상 읽어보니 너무 어려워서 잘 안 익히거나 심지어 다 읽었는데도 남는 게 없는 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책은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고 제 인생 부동산 책, 정말 큰 깨달음을 준 책이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짜잔! 책 제목 대박이죠? 강남에 집 사고 싶어요.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부동산 내용이 작가님의 찐 스토리로 정말 재밌고 쉽게 읽혀요. 저와 가족들 모두 하루 만에 다 읽었고요. 작가님이 부동산 투자를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투자 인사이트가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닌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동산 투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열정을 심어주는 완벽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강남에 집 사고 싶어요. 정말 모두의 로망이자 부동산 투자자들의 최종 종착지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강남으로 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남 부동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큰 돈을 모았을까? 대출은 얼마 받아서 샀을까? 그리고 오른 집값으로 얼마 벌었을까? 너무 궁금한데 그 금액과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은 교사이신 평범한 벌이의 작가님이 대치동 성경아파트 50평대 그리고 음마아파트 30평대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과정을 정말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금액까지 다 해서 제가 그 과정을 잠깐 요약해드리자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집이라는 것은 돈을 모아서 사겠다라고 접근하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최종 목적지가 10억 아파트라고 할게요. 근데 그 집을 사려고 7억을 저축해서 모으고 3억 대출받아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7억 저축은 연봉 1억이신 분들도 10년 넘게 저축하는 데 걸리시겠죠? 작가님의 사례를 다시 보실게요. 빌라나 지방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해서 강남 아파트까지 입성하셨잖아요. 고소득자여서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적절한 대출금과 전세 자금을 이용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셔서 이루신 거죠. 주택담보대출, 전세제도 다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이에요. 전세제도가 있었기에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도 내가 10억이 없지만 전세금 4억으로 그 집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집주인도 내가 10억이 없어도 전세금 4억을 이용해서 6억을 가지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득을 높이고 저축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시드머니가 없으면 시작조차 안 되고 대출금조차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영끌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영끌 투자가 아닌 집으로 집을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작가님이 추가로 음마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것은 고소득자여서 가능했던 게 아니죠. 오른 전세금과 적절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으로 집을 샀기에 가능한 겁니다. 저도 책에서 배운 것처럼 2주택자가 되려고 고군분투 중인데요. 각종 부동산 유튜브, 제 주변 사례를 봐도 1주택에 다 돈을 몰빵하는 것보다 2주택을 가져가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더라고요. 제 주변에 10억을 1주택에 투자하셔서 5억 시세 차익을 보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1억 6천을 2주택에 나눠 투자해가지고 2억 시세 차익을 보신 분이 있어요. A는 5억을 벌었고 B는 2억을 벌었습니다. 당장 보기엔 A가 더 돈을 잘 번 것 같지만 A는 수익률이 50%, B는 수익률이 125%죠. 그리고 B는 작은 시드머니를 가지고 2배로 시드를 불리는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지금 집을 사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사이클이 10년 이상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하락기 초반에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좋은 물건을 미리 공부해놔야 되고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금과 적절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순간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빠르게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첫 부동산 투자를 했고 지금 이 집이 적어도 제가 산 가격보다 단 한 번도 더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매도는 정말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은 사는 것도 어렵지만 그 매도 타이밍, 파는 타이밍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매도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도 이 책에 잠겨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에 팔아라.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하면 뭐가 남나 싶죠. 근데 여기에는
작가님의 찐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가님이 고점을 파는 것을 고집하시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신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덜 벌었어도 다음 부동산에서 벌면 된다.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지 마라. 다음 집주인도 먹을 것을 남겨줘야 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진짜 건강한 부동산 투자의 관점을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1주택자 갈아타기를 할 때는 상승기보다는 하락기에 주목하라고 적혀 있어요. 상승기에는 내가 갈아타려는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곳이니까 상승폭도 크고 그러면 갭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좋은 매물은 또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승기보다는 하락기가 더 갈아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음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자기계발 멘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